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97.5%, 국민의 93.8%가 한 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15년 민영보험 시장 규모 세계 8위, 세계 보험 시장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보험대국 대한민국. 1인당 보험료만도 3,034달러로 세계 17위를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보험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2014년 세계보험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험 가입자의 만족도는 15%, 조사 대상 30개국 중 러시아, 중국보다 낮은 최하위 수준. 보험 상품의 특성과 보장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불완전 판매, 보험금 지급액에 대한 불만 등 그 원인은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시간, 간편한 보험금 청구 방법부터 보험금 제대로 보상받는 방법 등 전문가들의 속 시원한 꿀팁을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똑똑한 보험 주치 톡톡 보험 설계입니다. 보험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신가요? 가입이나 보장 내용도 그렇지만 뭐니 해도 가장 궁금한 건 이 보상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보험 보상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보상 특집이니만큼 특별히 저희가 손해사정사 두 분까지 모셨습니다. 손해사정사 두 분 그리고 늘 함께하시는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집답게 이 보험 손해사정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일단 손해사정사, 직업 이름도 조금 생소하고 잘 모르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손해사정사 어떤 직업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이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우선 손해사정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손해액 그리고 보험금 산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고요. 보험 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호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업무를 담당을 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했을 경우에 정확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방문 심사를 나오는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고용되어 있는 손해사정사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보험 소비자가 직접 선정할 수 있는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손해사정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해사정사 두 분과 오늘 보상 특집 함께 할 텐데요. 특집인 만큼 저희가 또 코너로 새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름하여 보험 보상 그것이 궁금하다 베스트입니다. 이 시청자분들이 그동안 저희 톡톡 보험 설계로 문자나 전화 상담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중에 가장 자주 나왔던 질문들 저희가 조금 추려서 베스트로 몇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최규재 전문가님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좀 예상이 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일 많이 문의를 하시는 실손보험, 실비보험 청구에 대한 문의가 많을 것 같은데요. 다양하지 않을까요? 네, 우리 손해사정사, 조창훈 손해사정사께서는 어떤 질문들 좀 예상하시나요? 너무 사례들이 다양한데요. 디스크나 어깨 그리고 무릎 쪽 관련된 퇴행성 질환 쪽에 대한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럼 보험 보상, 그것이 궁금하다 베스트. 첫 번째 궁금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시경 검사 중 용종 제거는입니다. 요즘 건강검진을 비롯해서 내시경 할 일들이 많은데 이 내시경 검사 중에 용종이 있다면 발견하고 수술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일반적인 건강검진은 보험 청구가 안 되지만 내시경 중에 하는 용종 제거는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저도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도 똑같은 게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OX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시경 용종 제거, 보험 청구 가능하다, 아니다. OX로 답해 주시죠. 네, 파란색 물결입니다. 네 분이 다 O를 들어주셨는데 일반적인 건강검진과 달리 이 용종 제거는 또 보험 보상이 가능한 이유, 이제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죠. 네, 건강검진 때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는데요.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용종이 발견이 되면 그 용종을 떼어내서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용종을 떼어내고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건강검진 비용하고는 별도로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 추가 비용에 있어서는 실손 의료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2016년 1월 이후에 판매가 되는 약관에는 보험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내시경 검사 중에 용종 검사는 보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거는 실손보험으로만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생명보험사에도 이 종별수술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로도 보상이 가능할까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수술비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조직 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진단 목적으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용종을 떼어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도 같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생명보험에서는 1종에서 3종 수술비를 가입하신 분들은 1종, 1종에서 5종 수술비를 가입하신 분들은 2종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손해보험에서는 질병수술비 특약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용종에 대해서 이 진단 그리고 진단 코드가 어떻게 분류를 받느냐에 따라서 손해보험에 있는 부인과 질병수술비 특약에서도 추가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조직검사를 했었을 때 상피내암으로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상피내암으로 진단을 됐었을 때는 내가 가입한 암보험에서 가입금액의 20%만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이 상피내암도 상황에 따라서는 일반암으로 전액 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까지 잘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건강검진도 중요하지만 보상 꼼꼼하게 챙겨받으시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험 보상, 그것이 궁금하다 베스트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 중 직업이 바뀌어도 상관없다인데요. 저도 사실 얼마 전에 보험을 가입하면서 직업에 대해서 여러 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직업 변경과 보험 보상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보험이랑 그 직업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무직처럼 위험도가 그 좀 낮은 직업에 일하시는 분들은 보험료도 저렴하고 그리고 보상의 한도 자체도 크게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직업의 위험도가 높으신 분들이 있죠. 아무래도 좀 이렇게 몸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네. 보험료도 좀 비싸지고 그리고 보상의 한도 자체도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의 변경은 보험의 보상과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보험 가입 중에 그렇다면 직업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텐데 바뀌는 경우에도 보험사에 꼭 알리는 게 좋겠네요. 네, 당연히 또 맞겠죠. 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보험 가입 후에 어떤 직업이 변경됐을 때는 알려야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무직종에 이렇게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을 하시던 분이 실직을 하셔가지고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시는 경우 그런 네. 경우는 그런 경우나 혹은 또 보험 가입을 할 때는 부모님이 자녀의 보험을 가입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보험 가입을 할 때는 학생의 신분이었다가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건설 회사에 현장 관리직으로 취업이 된 뒤에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 중간에 어떤 직업이 변경된 걸 알리지 않았을 때는 원래 내가 받기로 했던 보상 금액의 한 절반 정도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보험 가입 시기와 어떤 내가 가입한 보험 상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직업이 변경되었을 때 제대로 고지를 하고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내가 받기로 했던 약정된 보상 금액을 100% 보상을 받았을 수가 있었을 텐데 참 아쉽죠. 네, 이 100% 보상 받으려면 직업 변경했을 때 보험사에 고지하는 것도 필수적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좀 더 위험도가 크다고 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모두 다 군복무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군대 가는 것도 직업이 변경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이럴 경우는 이제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통념상 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군대에 입대하는 것을 직업의 변경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네. 그래서 알리지 않으셔도 되는데 또 어떤 가입자분들은 우리 애가 보험 가입을 했는데 군대를 가면 그냥 자동으로 보험회사에서 다 군대 간 걸 네.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은 없고요. 이제 자동으로 알 수는 없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알리지 않으셔도 되는데 특수부대나 혹은 특수병과 혹은 아하. 장교나 부사관 같은 직업군인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좀 알려주셔야지만이 나중에 보상을 받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불이익 없으려면 좀 잘 챙겨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업은 보험 가입 시에만 고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직업이 변경됐을 때도 꼭 보험사에 알려야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